농지법 위반 벌금 부과 시작됐다. 오늘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요. 서울에 계시고 광명시에 있는 조그만한 농지를 소유한 분인데요. 검찰에서 약식 기소로 5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경기도 광명시 전을 매입하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취득자 구분란에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취득 목적란에 농업 경영이라고 기재하고 농지복구 계획서에 현 농지에 죽은 초년생 과실수, 자주나무 수십 그루가 있고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어 농사에 부적합하나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6월 말까지 밭으로 개간할 것입니다. 본 농지는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주말 농장으로 사용할 것이며 채소 등을 재배할 것입니다.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같은 달 18일경 광명시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광명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았다는 내용이네요. 다음 장을 보면 약식 명령인데요. 사건은 농지법 위반으로 되어 있고요.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농지법을 위반했다. 판사 박민이 2022년 1월 26일입니다. 며칠 안 됐죠. 이걸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광명시가 투기지역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투기지역의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농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농지법을 보면서 한번 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 있냐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개별 공시했던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공시지가만큼의 벌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약하게 준 상황이거든요. 자, 농지법 8조 1항이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는데 이걸 거짓으로 발급받았다는 거죠. 거짓으로 농지증을 받은 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액만큼의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은 너무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농지증을 받아서 조경나무를 심었고 관리했는데 검찰이 말한 내용을 보니까 주말 농장을 하려고 샀는데 왜 조경나무를 심었느냐. 그래서 농지증을 거짓으로 발급받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투기지역은 특별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농사를 안 지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말용 농장으로 안 하고 농업 경영으로 조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지를 사면 방문을 자주 하면서 이장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농민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돼요. 어떤 탐문이 왔을 때 가끔 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안면도 터야 되고요. 이장님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놓고 방치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투자성으로 사신 분들이 너무 농지를 방치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만 벌금이 온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투기지역 농지를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농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농지법을 보시면 농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농업 경영이라는 거를 여기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데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모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한이 2년 이상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조경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농지를 조경할 목적으로 심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조경나무도 농업 경영에 해당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분에게 500만 원 너무 과하니까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비 300, 500 하는데 변호사 쓸 수도 없잖아요. 농지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기부는 주말체험 농장에 했어야 돼요. 농업인, 신규 영농, 주말체험, 법인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농업인 경우는 농업인, 신규 영농은 이제 농업인이 될 사람인 거고 주말용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이걸 해야 되고 농사를 안 지을 경우, 농지가 방치된 경우는 농지증이 안 나와요. 복구계획서를 사실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게 아닌 거잖아요. 법무사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재컴퓨터 이하는 관례적으로 주말용 농장으로 농지증을 받거든요. 주말용 농장으로 받았지만 농업 경영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한 거잖아요.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게 더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그렇게 이용했다고 어필하면서 벌금을 낮출 수 있도록 판사님한테 이야기를 해보라고 얘기는 드렸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농지증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 공시지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 거예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니까 500만 원 정도만 하겠다 해서 500만 원이 날아온 것 같아요. 자,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면 토지 전수조사 하겠다, 농업 경영체 전수조사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벌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지 전용을 거짓으로 한 자도 징역형 벌금형입니다. 5년 이하 징역, 이거 개별 공시지 똑같네요. 농지 전용을 불법으로 하면 벌이 큽니다. 자, 그리고 32조 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32조 2항, 농지에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네요. 이것도 전용하고 비슷하네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7조 2의 금지행위입니다.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위탁 경영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불법 임대차 하도록 중개하는 행위죠. 이것도 사실은 불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요. 50%가 임대차인데요. 관행적으로 도지 받고 하는 임대차가 많잖아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탁 경영한 자,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한 자, 개인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철저하게 위탁 임대하거나 합법적인 임대를 해야 되는데 도지 받고 서면으로 작성하지도 않고 면사무소에 내지도 않은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게 다 불법인 거거든요. 그러면 벌금이 나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5월 18일 시행하네요. 5월 18일 이후에는 내 농지가 임대차가 변경됐을 때 신고를 안 하면 300만 원,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500만 원 과태료 준다는 겁니다. 주인인데 임대차가 바뀔 경우에 꼭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류 이번에 다 받으셨잖아요. 5월 18일 전에까지는 바꿔야 됩니다. 농지는 자경이 원칙이 있고요, 식량 안보, 이 두 가지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합니다. 내가 농지를 투자로 샀더라도 자주 방문하고요, 가꾸고 인후 보증을 잘 받아야 돼요.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고요, 이장님을 통해서 소개도 많이 받고 선심도 많이 쓰고 농지를 관리해야만이 텃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감사의 표시도 하면서 농촌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내 땅은 내가 돌봐야만이 나중에 보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벌금, 과태료 받으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시고요. 자경, 임대차, 위탁 임대, 위탁 경영이라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해 두시고요. 벌금이나 과태료 받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거운 얘기였는데요. 알고 준비하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